자, 면역력을 올리는 체온 조절 건강법, 특히 문명의 이기인 에어컨이 우리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라이프 구독자 여러분들, 가정학과 전문의 박민수 의학박사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이것을 잘 다루어야 1년 면역력 그리고 건강을 지킨다,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철은 겨울 못지않게 면역력이 매우 위험한 시기인데요. 특히 체온 조절 시스템이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실내 냉방 환경이 더욱더 이렇게 발전되면서 체온 조절 실패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열대야로 인한 수면 리듬의 파괴가 일어나고 있죠. 게다가 너무 덥기 때문에 땀도 많이 흘리게 되면서 탈수 상태에 시달리게 되고 운동도 굉장히 부족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이렇게 체온 조절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열대야로 인해서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하다 보면 자율신경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보면 자율신경 기능 부전에 의한 증상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증상을 잘 살펴보면 지하철 타고 가다 쓰러질 것 같아서 내리기도 하고, 일하다가 너무 어지러워서 동료들 손에 부축되어서 오기도 합니다. 그분들 공통점을 살펴보면 최근 들어 약간 가루했다, 그리고 유난히 밤낮의 온도 차에 고전하는 스타일의 분들이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계도 나뉘게 됩니다. 교감신경계 활성화되면 동공이 확장되고 땀이 분비되기 시작하고 심장박동수가 증가하고 혈관을 수축하고 기관지는 확장하고 위장 운동이 떨어집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몸의 에너지를 다 끌어모으는 신체 변화이죠. 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동공은 작아지고 땀 분비와 심장박동수가 줄고 혈관 확장되고 기관지는 수축하고 위장 운동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다음에 찾아올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최대한 에너지를 비축하면서 몸을 휴식 상태에 돌입시키는 그런 반응이죠. 그런데 체온 조절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체온 조절을 담당하는 자율신경계,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 몸은 24시간 위기 상황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감신경이 더욱더 압도하게 되면서 소화운동이 멈추고 혈관이 수축하여 내려가는 혈액이 줄어들죠.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서 쓰러진다든지 지하철에서 어지러워서 밖으로 나온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동반 하락하면서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어지고 혈관에도 염증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여름철에 건강이 굉장히 나빠지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체온 조절 기능 실패로 인해서 자율신경 부전증이 잘 생기는가를 제가 살펴봤거든요. 첫 번째, 근육운동과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다. 가까운 거리도 차를 타고 이동한다. 과식을 자주 한다. 몸을 차게 하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가볍게 샤워만 할 뿐 입욕하지 않는다. 겨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에어컨을 가동한다.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이분들이 병원 내원했을 때 어떤 신체 검사를 해보면 명치를 눌렀을 때 명치의 통증을 굉장히 호소하고 손발, 특히 수족냉증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자율신경계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 여름철에 자율신경계 기능을 더 떨어뜨리는 요인이 하나가 있으니 바로 문명의 최고 이기이자 건강에 최악의 적이 될 수도 있는 이것, 바로 에어컨입니다. 자,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게 되면서 자율신경 부전증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에어컨을 틀게 되면 실내는 겨울로 가죠. 근데 우리가 조금만 나가면 여름입니다. 우리 신체는 순식간에 여름과 겨울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어느 체온에, 어느 온도에 자신의 어떤 몸을 맞춰야 될지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런 것들 자체가 자율신경 부전증, 그리고 심각하게는 냉방병과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냉방병이 오래 가게 되면 자율신경계뿐만 아니라 면역력에도 굉장히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자, 면역력을 올리는 체온 조절 건강법, 특히 문명의 이기인 에어컨이 우리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어컨 가동 중에는 긴 옷이나 스타킹을 착용해서 보온에 유의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몸에 한기를 느낄 때는 긴 소매 난방이나 가디건을 준비해 뒀다가 걸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름철에든 이렇게 약간 긴 옷들을 가지고 다니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실내외 온도 차를 5도씨 이상 나지 않게 하고 평균 실내 온도는 25도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시간에 5분씩은 창문을 열거나 환기를 시켜서 바깥에 있는 신선한 공기가 실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에어컨으로부터 나오는 찬 공기를 직접 접촉하지 않으며 냉방 실내에서 장시간 근무할 때는 1시간에 한 번씩은 손가락 잼잼 운동을 하거나 발목을 돌리는 운동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아무리 덥더라도 평소에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 수면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너무 덥다고 실내에만 있지 말고 이전에 하던 운동의 양이 줄더라도 적절하게 걷기나 달리기 등의 운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여름철은 탈수가 많습니다. 탈수는 냉방병의 가장 좋은 조건이죠. 평소보다 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야 됩니다. 여름철에 긴 야외 활동이나 운동을 하게 되면 수분 섭취량은 더 올려서 해야 됩니다. 몸이 차갑다고 느끼면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자율신경 부전증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열대야에 잘 대처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데요. 열대야로 인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은 급속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열대야에 대처하는 원칙 첫 번째, 아침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잠을 잤을 때는 늦잠을 자기가 십상인데 그렇게 되면 하루에 수면 리듬이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더라도 아침 기상 시간은 반드시 일정하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규칙적인 운동 등 일상적으로 하던 활동을 중단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숙면을 위해서 시기에 유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잠을 자기 3시간 전에는 가급적 음식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수면을 취하게 되면 위장 운동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서 위식도 역류와 같은 소화기 증상뿐만 아니라 숙면을 취하는데도 방해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여름철에 날씨가 덥기 때문에 찬 음식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체온이 떨어지고 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장염과 같은 증상이 이럴 수 있으니까 미지근한 음식들을 섭취하도 조금 노력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아침 식사를 절대로 거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름철은 체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아침 식사를 반드시 해서 하루를 지킬 수 있는, 하루를 지낼 수 있는 에너지를 보충해 주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소화효소와 발효가 제대로 조화되는 음식을 먹는 게 필요한데요. 저는 마늘, 생강, 파, 양파, 부추, 브로콜리, 우엉 등이 제대로 섭취했을 때 발효 능력을 주면서 소화효소를 잘 제공할 수 있는 음식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여름철에 항산화 요소,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늄, 아연 등을 잘 섭취해서 항산화 요소가 잘 작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름철 자율신경계를 잘 지켜야지 우리가 1년 면역력 농사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면역력을 지키는 여름을 보내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